예, 반갑습니다. 저 빡빡이지만은 스님은 아닙니다. 핵발전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딱 줄이는 방법을 요약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햇빛 발전소를 늘리고 바람 발전소를 늘리고 바이오 소수력 이런 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절약입니다. 절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에너지 전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조금 전에 나온 기후변화, 그다음에 석유 정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석 연료가 곧 고갈됩니다. 머지않아 이제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 체제를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이 제1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대체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대체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하지만 이 재생가능 에너지도 30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햇빛 발전소, 바람 발전소, 이거 다 마찬가지로 30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정말 절약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그나마 과도적인, 우리가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과도적인 단계로서 그런 그 에너지 자립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화석 연료나 핵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면 핵발전소를 줄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핵발전소를 폭파하거나 폭파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리 1호기가 수명 연장되고 월성 1호가 수명 연장됐는데, 후쿠시마가 수명 연장된 직후에 폭파됐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넘겨주세요. 에너지 농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농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햇빛발전소, 메가와트 단위의 햇빛발전소 시설을 막 짓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야만 핵발전소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에 구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첫 번째로 성공을 했었죠. 성공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구소련에서 혁명 이후에 1920년도에 소농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농업의 생산성이 소농이 높냐, 농업 노동자가 높냐, 아니면 대규모 이 국가 소유의 이런 이 대규모 농장이 높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소농이야말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다. 간단한 겁니다. 소농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기 땅에 대한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농이 농업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농업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은 전부 숙청당했습니다. 숙청이란 말은 죽었다는 얘기가 똑같죠. 이게. 그리고 이른바 공산주의의 이 국영농장, 소련 말로는 이제 이 코로즈 소포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이 소농론자들을 숙청을 하고,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한 농업 생산력 증대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농의 토지를 몰수를 해서 이 국영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만들죠, 이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구소련이 1997년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겁니다. 식량 생산이 극심하게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겁니다. 뭐 여러 다른 요인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에너지 소농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파트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햇빛 발전소를 세워서 생산해야만,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야만 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할 수가 있고 원전 하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방법 중에 유력한 방법이 협동조합입니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협동조합 방식이 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햇빛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햇빛발전소들이 대부분 유지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학교에 세워진 그런 보급사업으로 세워진 햇빛발전소들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지붕에 햇빛발전소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이름이 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린온 100만호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kW 이내에 이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런 자가용 햇빛 발전소를 세워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용 햇빛 발전소를 집에서 3kW 정도 지붕에다가 세우면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낮에 전기가 생산될 때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8, 9만 원 냈던 것이 10,000원을 낸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전제품을 막 쓰는 겁니다. 새로 사고. 오히려 전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짜 돈, 정부 예산이 공짜 돈은 아닌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더 늘릴지는 모르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되고 에너지 주권자가 에너지 주권을 실현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이런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에 보입니까? 에펠탑에 뭔가 이렇게 무슨 거미 같은 게 있죠. 저 거미가 같은 게 거미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에펠탑 꼭대기가 한 310m, 20m?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꼭대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땅바닥에 있는 그런 이 소형 경차, 지금은 이제 모닝이라고 그러나요? 모닝과 같은 소형 경차를 맨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kWh의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3분의 1만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날아가죠. 날아가서 이른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데우죠. 그래서 바닷물을 데우는데 일조를 하는 게 핵발전소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1차 에너지를 불태워가지고,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죠. 불태워서 물을 데워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고급인데 이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물 쓰듯, 요즘엔 물값도 비싼가요? 뭐 쓰듯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하기만 좀 다 비싼 게 있어서 뭐 쓰듯이란 말은 게 잘 적합한 말이 없네요. 하여튼 마구 소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강연하고 있는 여기도 에너지 농부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소비는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얼마가 소비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1kWh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를 알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정말 일반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에펠탑 꼭대기에서 경승용차를 320m의 꼭대기까지 맨손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1kWh의 에너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이걸 우리는 예컨대 한 4, 5만 원 주고 200kg, 250kg 한 달에 마구마구 쓰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 에너지 체제는, 지속 가능 에너지 자립 지역 체제는 무조건 에너지 절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되네요. 이건 서울에 이 햇빛 발전소를 세울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나타내는 서울의 일조량이 좀 낮습니다. 낮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는 악성 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햇빛 전지 판에 이게 먼지가 이렇게 붙어서 이 발전 효율을 좀 낮추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 넘겨볼까요? 이 RPS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대학 교수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는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이 RPS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05년도에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없애고 지금은 RPS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RPS 제도를 시행하는 그 관리처가 에너지관리공단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의 RPS 담당자들도 처음 부임하면 몰라요. 이 제도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제도는 그냥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그런 이렇게 좀 팔 수 있는 길이 생겼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시민발전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전국 네트워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길까요? 네. 이게 그림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 조합원들은 에너지 소농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로 우리가 앞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좀 하십시오. 이게. 자기 집이 있으면 베란다 햇빛 발전소죠. 250W 정도의 모듈을 베란다에 딱 붙여가지고 그걸 이 인버터에 연결해서 바로 거실에 이 플러그에 꽂는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그야말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건데 이런 에너지 이 주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에너지 주권자가 됐을 때 핵발전소는 한 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기, 나중에는 지금 현재 2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초인가요? 발기인대인가 잘 모르겠어요.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빡빡이도 좀 보이죠. 그 옆에가 녹색폭론 김종철 발행인이고요. 여기 이원영 교수도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오신 분도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이 협동조합이 일반 이 자본주의 영리회사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영리회사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리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자본의 최대 이윤이고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같은 사업체는 사업체인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결사체이자 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이 경제를 지역에 기반을 둔 순환경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모여있으면 뭐가 벌어집니까?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중에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부부싸움 하시는 모양이네요.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은 이상한 부부입니다. 애정이 식은 부부고 갈등이 없는 부부는 그 부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이건 어떤 조직이건 다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게 평화 상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에너지 농부,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질의 전환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가 협동조합 사업체입니다. 여기 혹시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지역의 금천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역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원으로 가입 안 하신 분은 이 시간 이후로 꼭 가입해 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